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원방송 특집 국회 토크 콘서트 규제 완화를 통한 복합 리조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저희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엄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강원랜드가 이 불경제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그다음 이런 이 순기능 또 우리 국민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어제 강원랜드는 문체부로부터 카지노 영업 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행될 때 지역 경제에 또 온기를 불어넣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가 지역사회 발전과 복합 리조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저희 강원랜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폐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정부가 허가한 강원랜드 카지노가 해외 카지노에 비해서 얼마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지원방송은 앞으로도 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강원랜드의 성장과 발전은 폐광 지역 부흥의 핵심입니다.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앞으로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회를 줄 때 그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가 또 강원랜드를 제대로 활성화해서 경쟁력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 우리 만들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려면 일단 좀 눈을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눈을 맞출 세 분의 토크 콘서트 참여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 삼척 태백정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이철규 국회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회사 강원랜드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 함께 하셨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한국관광학회 수석 부회장이신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서원석 교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 세 분과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을 했는데요. 함께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해답을 내려면 제대로 된 진단이 우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광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백 장성사업소가 문을 닫았고요. 또 내년에는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진 상황인데 이철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불안감이 얼마나 고조되어 있는지 누구보다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강원 남부 지역의 현실과 또 지역 주민들의 바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강원 남부 지역은 1989년도 석탄산업이 합리화 시작이 될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6월 말일 날 석탄국사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하고 내년 6월 30일이면 도계광업소가 마지막으로 폐광합니다. 합리화 사업 자체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렇듯 일자리는 줄고 이렇게 폐광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 지역의 대체 산업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석탄 산업을 대체할 만한 이런 대체 산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1998년도 시작한 강원랜드가 이 폐광 지역의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강원랜드도
그 당시 창사 당시의 이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이 온갖 규제 이런 이 때문에 그동안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공약 사항이던 규제 완화를 통한 강원랜드의 국제 경쟁력 강화 또 국제 경쟁력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의 조성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사업의 대장정의 이 기초가 될 이런 규제 완화가 어저께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결정이 됐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이제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 사업이 마무리돼서 폐광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해 주기를 바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해 주셨는데요. 최철규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가 그동안 꾸준히 지역과 함께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폐광 지역 그리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강원랜드가 이제 기업으로 성장한 지가 벌써 26년이 됐는데 우리 지역을 돌아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또 주민의 삶의 질이 그다지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해오다가 비전을 뚜렷이 세우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과 강원도의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거기서 우리는 돌파구가 생기고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또 성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뤄왔는데 마침 어제 일단 1단계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랜드가 그 지역의 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으로 나가가는 게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서원석 교수님 전문가시다 보니까요. 네네. 이 시점에서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의 새로운 도약이 주는 시사점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우리가 강원랜드를 볼 때 우리가 지역 주민의 시각으로 보면 폐광 지역을 대신하는 신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관광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강원랜드야말로 우리나라 관광의 질을 한 단계 질적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였고요. 그리고 최초의 한국형 복합 리조트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이 강원랜드가 한 획을 그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성공적인 강원랜드 운영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세수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아까 사회자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경쟁이 심화되는 요 시점에서 재도약을 강원랜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대한민국 관광이 강원랜드로 하여금 한 단계 도약이 됐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재도약을 선언을 지켜봤습니다. 네. 최초라는 수식어가 참 많이 붙었는데 앞으로도 또 다른 최초라는 수식어를 많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저희 화면으로 키워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키워드가 보이죠. 저희가 폐광 지역 그리고 글로벌 복합 리조트 또 규제 완화에 대한 빅데이터를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와닿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씩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각각 하나씩 키워드를 꼽아서 좀 하실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철규 의원님 어떤 키워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미에서 20세기라는 이 키워드를 한번 제가 골라보고 싶습니다. 예, 20세기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랜드는 20세기 말에 창립이 됐습니다. 이 당시 강원랜드의 근거법
법이 된 것이 폐특법이고요. 이 폐특법은 한시법으로 출발했고 이 산업, 관광 산업을 진흥 육성시키는데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규제하고 통제하는 데다가 이 방점을 둔 법이었다. 그래서 20여 년 넘게 이 기업이 유지 존속되어 오면서도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기 어려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와 지금 20세기 말과 21세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오사카에도 복합 리조트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필리핀에도 또 그 외에 동남아 각국에도 이런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산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인식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21세기 치열한 이 관광 산업의 경쟁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관주도의 이 규제가 이 철폐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이 긍정적 효과와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이 교통사고가 두려워서 자동차 이 문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료사고가 두려워서 수술을 못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카지노 산업은 대한민국의 여러 산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고 관광 산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가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좀 더 인식을 좀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20세기를 키워드로 골랐습니다. 네, 20세기. 20세기에는 규제 그리고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서 법이 제정됐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제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까요? 이제는 합리적으로 진흥시키는 거죠.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방점이 맞춰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과도한 규제에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도 생기고요. 우리 과거에 이 수입 자유화할 때 이 외국 그 제품이 들어오면은 국내 산업이 다 붕괴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다 기우였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 교훈으로 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나은 제품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치열해지는 이런 국제 간의 경쟁에서 관광 산업의 경쟁, 복합 리조트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규제를 철폐하고 지능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 서원석 교수님 전문가시잖아요. 이 분야 전문가신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들으시다가 좀 덧붙이고 싶으신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철기 위원님 말대로 우리는 20세기의 규제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변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그들은 굉장히 규제 개혁을 이루어서 다양한 복합 리조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사카가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사카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도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원랜드에 도착하는 시간하고 오사카 복합 리조트에 도착하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뿐만 아니라 관광 대국인 태국도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공한 복합 리조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이센스가 연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호텔 타워를 건설하고 있고요. 그 외에 베트남이나 주변 국가도 굉장히 많은 복합 리조트에 대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복합 리조트를 통해서 관광 산업 활성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관광 전쟁이다, 카지노 전쟁이다라고 저는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은 자동차 수출도 아니고요. 배터리 산업도 아니고요. 저는 관광 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관광의 전쟁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바로 규제에 대한 완화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관광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앞서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도 최철규 대표이사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준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번에는 최 대표이사님께서 키워드를 하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3%가 눈에 띄는데요. 13%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카지노 매출의 13%가 이제 폐강 지역 발전 기금으로 각출되고 하는데 3년 전만 해도 우리 카지노 매출의 그 순이익의 이제 25%였던 것을 바로 옆에 계신 저 이철규 의원님께서 유상범 의원님과 함께 법 개정을 해줬습니다. 그 이에 보니까 폐강 기금이 지역에 그 풀리는 돈이 한 20%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지노 산업을 기반으로 복합 리조트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매출이 증대면 증대될수록 지역에 풀리는 지역 발전 기금, 폐강 기금이 더욱더 늘어나고 확대됨으로써 지역은 새로운 또 대체 산업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또 사업을 육성하고 또 지속 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13%는 지역과 우리 강원랜드의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존립에서도 대단한 그 상생의 어떤 기여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런 관련된 토크 콘서트를 또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 키워드에 13%가 아니라 20%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서원석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 아니면 지역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키워드로 한번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여러 키워드가 있는데요.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인식 전환입니다. 인식 전환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지역 주민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도 인식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카지노 하면 아직까지도 사행 산업이고 도박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처럼 이런 복합 리조트화 되어가고 있는 카지노들은 오히려 카지노 외에 있는 그런 주변 시설들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지노야말로 복합 리조트야말로 복합 리조트화가 된다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이고요. 그 뜻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에 그런 떨어질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복합 리조트고 주변 시설은 우리나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대하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 카지노가 아니라 복합 리조트다. 관광 산업의 공장 같은 역할을 우리가 복합 리조트가 한다라고 해서 인식을 이런 사행 산업에서 관광 산업 쪽으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해외에 있는 카지노 가보신 분들은 이게 도박이다, 뭐 사행성 사업이다라는 인식보다는 하나의 큰 관광 복합 기관이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규제 개혁 그리고 규제 완화를 강조해주고 계신데 사실 이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이철규 의원님,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중앙정부는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규제를 대폭 혁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 혁파와 복합 리조트의 경쟁력 강화는 이 정부 출범의 근거가 되는 대선 공약에 포함된 사안입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을 해왔고요.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이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산업이든 발생할 수 있는 외부 불경제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제,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은 아주 필요 최소한도 또한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도 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늘 모험하고자 합니다.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심리가 있는 한 이런 산업도 반드시 어디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한국도 사행 산업의 규모가 이런 양성화되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산업의 규모가 매출 총량으로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 규모는 이미 12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조는 지하 경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이런 양성화된 산업, 관광 산업을 옥죄면은 풍선 효과로 결국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쪽으로 옮겨간다. 그것은 부작용을 더 크게 낳게 되고 더 이 피해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규제의 틀 내에서 과감하게 이런 이 육성하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조성하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 믿습니다. 예. 음지에 있는 것들을 좀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규제와 혁파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 자체가 규제 혁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현장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최철규 대표이사님,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규제 개선의 효과들이 어느 정도 좀 보입니까? 네, 그 규제라는 것은 우리 이제 회사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풀어나가는 것도 있고 또 법을 이제 개정하거나 새롭게 법을 만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규제가 있는데 우선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우리 회사 차원에서 작은 규제부터 실천하고 개혁을 해 나갈 때 큰 규제도 풀린다 이런 생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사실 그것도 뭐 이철규 의원님이 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했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카지노 출입을 그렇게 이제 그 변경을 하는 건 아주 간단한 규제인데 우리 회사 차원에 이것을 20년 동안 우리가 막아놨던 겁니다. 한 달에 그야말로 넷째 주 화요일로 못 받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친지들이 또 외부의 친구들이 서울에서 카지노에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찾아오는데 나는 못 들어가니까 너는 당신들만 들어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참 어이없는 규제가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우리 카지노가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입장 그 예약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은 그 전날 6시에 내일 아침에 입장할 순번을 이렇게 발표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질주하게 되고 그 새벽을 달리게 되고 위험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리들이 있는데 이걸 좀 바꿔서 이틀 전에 이런 예약 시스템도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한 차원의 규제들을 해 나가면서 많은 또 주민들의 또 호응이 있었고 우리 직원들의 또 변화의 개혁에 대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력이 바탕이 돼서 결국은 이런 큰 규제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든 규제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할 때 실천할 때 풀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예. 네, 회사 내부에서부터 작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고 또 없애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서원석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진행된 이런 규제 개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오늘도 새로운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두 분 또 지역 주민들, 강원랜드 관계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하셨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아까 규제 개선안 발표하셨을 때 제가 제일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카지노가 규제가 완화되면 비카지노 시설들의 그런 투자가 확대되고 결국에는 그 비카지노 지역 그 시설들의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수를 치면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영업장 확장이 있었고요, 기구 증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존의 베팅 한도를 상한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박수를 치면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아쉽다,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존뿐만 아니라 내국인존에도 이게 필요한 시점이 이미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 스탠다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를 가면 해외에도 그런 기준 액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좀 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예, 그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크게 박수를 치셨다고 하는데, 최철규 대표이사님 그 요즘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지난해 말부터 해서. 뭐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도 구성하셨고 그야말로 광폭 행보 보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의 변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작년 12월 5일 날 왔는데 딱 9개월 됐습니다. 오늘 9월 5일이다 보니까 오자마자 제가 이제 만든 게 이제 경제력 강화, 강원랜드 경제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의 주체들, 문체부의 전직 고위 관료를 비롯해 가지고 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강원도와 우리 4개 시군의 자치단체의 대표들,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표를 모시고 그야말로 3개월 동안 활발하게 이제 특위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첫 부임하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마음 먹고 이렇게 했던 것은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어요. 여기 오는 경영진들은 늘 지역과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소통이 안 된다 하고, 또 많은 지역에서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강원랜드의 경영진들의 어떤 목표로 전달되지 못하고 또 실천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많습니다. 3,600명의 협력사까지 하면은 거의 한 6,000명 가까이 되는데, 직원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체념 의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것을 돌파해 나갈 때에는 분명한 그 전략과 그런 준비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 해서, 그런 경쟁력 강화 특위라는 그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더니만 그것이 뭐 결국은 성과를 낸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얼마나 절실한 각오로 뛰어오셨는지가 좀 느껴지는데요. 키워드 토크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서원석 교수님께서 먼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뽑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원랜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 리조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복합 리조트라고 얘기하는데, 복합 리조트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텔 있고 그다음에 난 카지노 시설들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얘기하는데, 이 안에 볼거리, 즐길거리, 뭐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컨텐츠가 없으면 이건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랜드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안에 지역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에 녹여내는가, 컨텐츠를 어떻게 녹여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의 브랜드가, 저는 여기서 또 브랜드에 강조하고 싶은데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차별적이고 독특하고 뭔가 우리가 가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강원랜드의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택했습니다. 네, 사계절 사랑받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최철규 대표이사께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고온 관광형 산림 자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스키를 예를 들면은 우리 동남아 같은 경우는 눈이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남아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눈을 보러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스키 뿐만 아니라 태백에도 눈꽃 축제 이런 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 인근에 지역 상품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외국인 관광 유치에 앞장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산림 관광이 겨울 외에는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제 웰니스 힐링의 명소로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름에는 야생화 축제가 있고 또 가을에는 그 우리 인근의 민둥산의 옥새풀도 아주 좋고 여러 가지 뭐 산림 자원들을 활용한 그야말로 복합 리조트로 나간다면 사계절 그야말로 패밀리형 복합 리조트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가을이어서 가을에는 그 강원도 단풍 참 예쁘잖아요. 그런 것들도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이철규 의원님께서 뽑아주시죠. 전부 뽑고 싶어요. 네? 전부 뽑고 싶다고. 전부 뽑고 싶으세요? 전부 해당되는 건데요. 네, 제가 인프라를 한번 좀. 인프라. 네. 예. 우리가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은 그 위에 세워놓은 이 구조물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규모를 확대하고 또 규제를 확대해서 경쟁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내부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곳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편의성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지금 동서육지 고속도로가 평택에서 제천까지 이제 개통이 되고 제천부터 삼척 구간은 지금 20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가 지난 2차 고속도로 구축 계획에서 중점 추진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영됐는데 그나마도 우리 영월에 우리 유상범 의원님이 그 발품을 팔고 그냥 이 지역구 개의원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아마 조금 갑의 행태를 보이셨는지 모르지만은 영월까지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영월에서 비광 지역을 특히나 이 강원랜드를 거쳐서 삼척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의 구축이 외부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주에 우리 평양 지역 주민들 한 1,500명이 그 더운 여름날 또 비를 뚫고 영월에서 삼척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중앙정부에 알렸는데 이런 고속도로의 구축 또 나가서 지금 이 KTX 시대입니다. 지금 KTX 시대에 제천까지 이제 와서 안동으로 가는 이 중앙선 고속철이 제천에서 영화를 거쳐서 배광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이 조속히 건립돼서 이 운행이 된다면은 우리 강원랜드는 영속적 경쟁력을 갖춘 이런 복합 리조트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외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인프라, 내부 인프라도 요즘 우리 강원랜드에 이 콘도 객실이 많은데요. 요즘 젊은 우리 어린이들 또 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수준에 좀 미달한다고 들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자가 없이 경쟁력 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강원랜드에 이런 콘도미니엄이라든가 또는 이 호텔의 객실에 이런 이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이 개선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인프라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리 강원랜드 이 사장 권한 뭐 직무대행인데 아까 우리 유상범 의원께서는 대행자 빼고 그냥 사장이라고 치겠는데 맞습니다. 이건 대표죠. 우리 조철규 대표께서는 이 구성원들과 역점적으로 이런 내부의 환경 개선을 추진해 주시면은 저는 우리 유상범 의원님과 손잡고 이 고속도로 또 철도의 이 조기 구축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겠다 약속을 여러분들 앞에서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철규 대표이사님의 마지막 키워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운탄고도를 뽑고 싶은데요. 운탄고도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예,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그 탄을 운반하던 옛길이라는 뜻인데 지금 영월에서부터 정선 태백을 거쳐서 삼척까지 173km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길을 구간을 나눠서 이제 9개 길이 있는데
우리 하이원에서 맞닥뜨리는 그 길이 운탕고도 5길이에요. 이 운탕고도는 그야말로 우리 강원랜드가 폐강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태어난 기업인데, 그래서 저는 늘 우리는 공기업이지만 어쩌면 이제 사회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데, 우리 폐강 지역을 가장 상징할 수 있는 도로가 운탕고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운탕고도를 그 케이블카 이름도 저희 이번에 바꿨습니다. 뭐 스카이 1340 뭐 어려운 용어로 돼 있던 것을 쉬운 운탕고도 케이블카. 곤도라라는 사용도 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그 말하자면 스키 시즌이 아닐 때는 이것을 케이블카라 불러요.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받는 하늘길과 운탕고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산림 자원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모토로 그걸 집중적으로 좀 내년부터는 좀 국민들이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시설 투자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탕고도가 좀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키워드 토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원방송 특집 국회 토크 콘서트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정선, 태백, 그리고 영월, 삼척, 폐광 지역의 지역 주민분들 함께 계시고요. 또 4개 시군의 단체장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이상호 태백시장님의 말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철규 국회의원님을 우리 폐강 지역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는 불과 몇 년 전이지만 페트법 실질적 항구화를 이루어내 주셨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독점적인 지위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퇴직 때까지 안정적인 일자리가 유지가 되고, 지자체장인 바깥에서는 폐강 지역 진흥 지구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늘 규제 완화로 말씀을 드려보면, 규제가 완화가 되면 매출액이 증대가 됩니다. 매출액이 증대가 되면 폐기금이 확대가 됩니다. 폐기금이 확대가 되면 기업 활동이 확대가 됩니다. 또한 폐강 지역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 폐강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순신 장군 맞습니까? 그러면 미래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원랜드를 대형화, 복합화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원석 교수님께서 관광객 7천만을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미래에 이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강원랜드가 대형화, 복합화가 되고, 또 우리 이웃 사촌인 삼척시 도계읍에 중립자 가속기와 면세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정성군, 태백시, 삼척시가 관광지화를 함께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탕고도 1330뿐만이 아니라 스카이라인을 좀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제 케이블카를 태백으로, 삼척으로 연결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스위스의 융프라처럼, 일본의 알펜루트처럼 산악관광열차를, 이제는 사북 시내 자체가 강원랜드화 될 거기 때문에 사북, 고안,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추전역, 매봉산, 그다음에 하이원 추추파크, 미인폭포, 도계읍의 면세점까지 산악관광열차를 좀 운행해서 교수님 7천만 명이 아니라 1억만 명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호 태백시장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세 분께
궁금하신 점 어떤 거든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제안의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크 콘서트에서 저의 개인적인 키워드는 운탕고도 케이블카였습니다. 예. 저는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님께 질문 드립니다. 강원랜드와 폐광 지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야 하는지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됐으리라고 보는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 강원랜드는 26년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이렇게 지역가의 상생 발전을 지금까지 해온 그 모범 사례 중에서는 가장 획기적이고도 굉장히 이 모범 사례로서는 그 평가받아야 될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적 자체도 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더욱 그러한데 우리는 왕왕 그동안에 그런 어떤 상생의 관계에 있는 것을 잊고 지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규제 개혁을 토대로 해서 지역과 강원랜드 또 폐광 지역 주민들과 우리 강원랜드는 그야말로 하나로 한 목소리로 소통하고 연대해서 새로운 우리의 지역 발전에 어떤 새로운 소통과 상생의 연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제2영업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그 많은 것만큼 그런 문제들도 우리 4개 시군을 중심으로 또 넓게는 7개 시군, 문경과 보령과 화순 이리까지 폐광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상생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노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또 다른 질문을 아까 제가 마이크를 드렸는데요. 예, 다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철규 전 국회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태백 시민이자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에서 내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덕재라고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그 강원랜드 규제 개선 및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강원랜드 규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원랜드 자체적으로만은 이 규제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규제 개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규제가 많다는 말씀 주셨어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 사행산업 특히 강원랜드 사업 중에서 카지노 부분과 비카지노 부분이 있습니다. 비카지노 부분은 기업이 이 사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다만 카지노 부분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요. 이 규제 자체가 전혀 없다면은 강원랜드는 경쟁력 자체를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행산업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있기에 또 강원랜드의 경쟁력이 또 유지된 면이 있기도 하다. 규제라는 것이 양날의 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드리고요. 다만 그 규제가 합리적인 규제여야 된다. 합리적인 규제라면 당연히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이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이 카지노의 객장의 외부 설치 등
이런 것들도 규제인데 그런 규제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근본 현재 대한민국의 사행산업의 틀을 바꾸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폐광지역의 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 결과를 낳게도 된다. 이것은 제가 극단적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이렇듯 양날의 검이다, 규제가. 그러니까 이 규제가 합리적인 규제는 존치가 돼야 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제하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이 협조,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과거 강원랜드를 설치하고자 태백에도 설치하고자 할 때 태백 시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태백에 가지 못하고 정선으로 간 전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지역 시민으로서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바라보는 사업에 대한 인식과 이것을 제3자 또는 정부 내지는 기업이 바라볼 때와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최철규 지금 이 직무대행역이 계신데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아마 이러한 이 규제 해제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대화하면서 주민들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들어서 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듣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선에서 온 주민 송기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원랜드가 탄생되기까지 3.3 운동을 통해서 했던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랜드 탄생된 게 26년이 지났고요. 근데 지금 지방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 소멸의 1위가 정선, 태백, 영월, 그 폐광 지역이거든요. 우리 정선이 33,000명, 태백이 38,000, 영월이 37,000, 삼척이 62,000인데요. 강원도 전체 지방 소멸로 1위로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철규 의원님하고 최철규 대행님께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화두를 몇 가지만 좀 던지면 케이트 우리 최철규 대행님께서 이제 발표하셨는데 전부 다 1조 5천억 정도 투자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많은 자금들을 투자하려고 하면 부분별로 중앙에서 엄청난 제재가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철규 의원님과 함께해서 그것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강원랜드 게임하러 오는 사람들이 서비스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철규 대행님 그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강원랜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누구나 강원랜드를 전에보다 달라졌더라. 이제는 다시 강원랜드로 가야지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환경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이철규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정선 태백으로 오려면은 고속도로가 3시간 걸립니다. 또 철도도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런 인프라로는 접근성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빨리 공사를 여러 군데서 동시에 한다든가 해서 이 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하지 않는 한은 오사카에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현재 그 K1 프로젝트 1.0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거든요. 1조 5천억을 들여서 몇 년이 걸릴 건데 이것 전에 아까 우리 산림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 상품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이 있는 인프라만 가지고도 잘 엮으면 관광 상품물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랜드의 많은 직원들을 활용해서 전국에서 모든 그 세미나든 체육대회든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부터 먼저 좀 해주시고 이 K1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수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많은 고민들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크게 4가지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K8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제재 그걸 없애는데 좀 역할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두 분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이야기
또 인프라 구축은 이제 이철규 의원님께 드린 말씀이시겠죠.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개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 지금에 있는 자원들을 먼저 좀 잘 활용해달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 먼저 최철규 대표이사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해 나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여기 와서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고취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할 때 더욱더 그야말로 복합 리조트, 손색 없는 복합 리조트로 우리가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있는 상품들을 잘 엮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것도 아주 100% 공감을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탄광 문화라는 아주 이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폐광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탄광 문화 유산들 그것들을 우리 리조트와 상품화해서 공동으로 판매한다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또 계절형 또 지역 상품이 많습니다. 아까 민둥산의 옥새풀 또 정선의 아리랑 또 뭐 태백의 낙동강 항공 발원지 천년고찰 정암사이리까지 그 지역이 인프라하고 잘 엮어서 상품화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유의해서 귀담아서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그 자원 활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 서원석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다 보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랜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 우리가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상품화하는 그런 작업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고 강원랜드 오는 분들이 카지노뿐만 아니라 난 카지노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 경관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시기의 문제일 뿐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 결집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폭염을 뚫고 또 대장정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정책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한 말씀 더 부탁드리면 여기 우리 이무혁 위원장 오셨는데요. 그동안 강원랜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온 면이 있거든요. 좀 전에 우리 질문에서도 또 당부 상황에서 나왔지만은 친절도 문제가 있는데요. 공기업, 공공 영역의 이 공통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강원랜드는 이 공기업 중에서도 관광업입니다.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구성원들이 이 자기 몸담고 있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이 자랑스러운 일자리,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우리 친절해지고 또 이 고객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또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변화와 또 혁신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앞으로 변화의 원동력이 되길 기원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방송 특집 국회 토크 콘서트 규제 완화를 통한 복합 리조트 국가 경쟁력 강화. 이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